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정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양 이틀간 이제 투매에 이어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유지해줬고요. 오늘은 뭐 우리 예상대로 시장 전반이 굉장히 강세 기조를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점은 외국인의 그 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반적으로 거래가 수반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시장은 뭐 눈치보기다. 또 역으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종목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주 강의를 했죠. 우리 그 청담도 리베로트에서 많은 분은 뭐 안 오셨어요. 그 전주라든가 특히 그 전주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오셔갖고 의자가 부족해서 그 리베로트 측에서 의자를 많이 모았는데 이번에는 좀 상대적으로 안 오신 것 같아요. 여튼간에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를 진행했고요. 특히 이제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죠. 뭐 고기 잡는 고기를 갖다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그 유태인 그 격언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시장을 접근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승자의 반열에 올라왔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5G, IT,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핵심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파동은 신기술 혁명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지난주 강의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큰 줄기는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비롯한 대외적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죠. 그리고 이미 지난 8월 6일자로 이제 저점을 완벽하게 통과를 했다고 보고요. 한편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지금 한 3분응선, 4분응선 정도 왔다고 보는 거죠. 시세가 굉장히 젊죠. 그렇다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흐름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또 이제 지난주에 강조한 말이 우리가 이제 태풍을 두려워하는 게, 뭐 태풍은 두려워하죠, 대부분. 그런데 우리가 순기능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 뭐 생태계의 어떤 재정화라고 할까요? 뭐 그런 순기능도 있고요. 주가 조정도 마찬가지예요. 투매 역시도 투매는 잠재 매도세죠. 특히 이제 잠재 대기 매도세들이 이탈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투매 이후에는 수급 체계가 굉장히 탄탄해져, 양호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 논리도 새롭게 이제 강화되는 그런 어떤 그 순기능적인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투매 전하고 투매 이후하고 상당 부분 많이 좀 변화 과정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파동은 신기술 혁명이다. 뭐 4차 산업혁명을 의미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꼭지는 이제 그 5G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기존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안 빠지고 좀 이제 상승 전환되는 RF텍이라든가 혹은 이제 RFHRC 중심으로 논리를 펴나갔는데요. 오늘은 이제 거꾸로 그럴 즈음이 됐어요. 지금 이제 하락을 주도했던 게 KMW 혹은 이제 OE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5G가 빠른 시간 내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KMW가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임박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잠시 후에 KMW를 비롯해서 뭐 그런 징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앞으로 이제 5G 테마 같은 경우는 KMW가 강하게 상승 전환돼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오늘도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를 보게 되면 낙폭 과대주들이 많이 오르죠. 그렇죠. 메지온도 많이 오르고 HLB도 많이 오르고, 오늘 특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일단 역사적 고점을 다시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빠진 종목이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5G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좀 이어진다면 KMW 혹은 OE솔루션이 1차적으로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물려서 고생하신 분들은 이제 파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1차적으로 이번에 반등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뭐 종목을 교체하든지 종목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구사하든지 그때 가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IT 섹터인데 역시 삼성전자 거역할 수 혹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론입니다. 뭐 저희 회원분들도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기 전하고 후하고 느낌이 많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사기 전에는 좀 부담스럽고 워낙 무거우니까, 그런데 사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에 우리가 설정 이후에 다른 종목을 매매하다 보니까 매매도 뭐 잘 된다고 하죠. 그런 또 효과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테오젠이 오늘 굉장히 바이오 내에서는 뭐 제일 셌던 것 같아요. 알테오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젠백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레고캠 바이오,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먼저 그림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 말에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가 목요일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글로벌 자금 시장의 메커니즘을 보면, 외환시장이 맨 상위 구조입니다. 외환시장. 그 다음에 외환시장은 이제 환율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채권시장. 채권시장은 이제 금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자재 시장이에요. 원자재 시장. 그리고 네 번째가 주식시장.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부동산 시장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은 사실 채권시장이라든가 특히 외환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원화가 절상되고 있는데 주가가 빠진단 말이에요. 주가는 이제 원화 절상속에서 오르거든요. 그런데 원화가 절상되고 있는데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결국은 주가가 오른다는 거죠. 반대로 원화가 절하가 되는데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주가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환시장은 절대적인, 주식시장 대비해서 절대적인 어떤 선행지수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지금 환율이 인상, 원화가 절하되는 거거든요. 주가는 이제 조정기죠. 마지막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 갭이 발생이죠. 이게 소멸갭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갭입니다. 이거를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여기서 이제 흥분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고점을 찍고 하락 A파동, B파동이죠. 제가 이제 하락 B파동의 끝자락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투매 이틀이면 하락 B파동의 끝자락. 그래서 이제 원화가 절상되면서 이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게 소멸갭입니다. 2파동 이후에 이제 우리가 돌파갭 혹은 급진갭은 2파동 이후에 발생되는 거예요. 3파동 초기에서 발생되는 게 돌파갭 혹은 급진갭이죠. 그게 이제 바이오로 따지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강조한 바와 같이 이것도 저희가 목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8월 6일날 보면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팔았어요. 6,055억을 순매도했거든요. 그래서 1,000억, 2,000억, 3,000억 팔다가 3,900억, 3,000억 팔다가 6,000억 팍 팔면 어때요? 투매가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쫄아버려요. 그러면 투매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죠. 이 정도 외국인이 갑자기 이렇게 순매도를 하게 되면, 많은 매도를 하게 되면 최악의 안 좋은 상상력들이 다 어때요? 심리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물량을 뺏기고 말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잠재 대기 매도세가 이탈이 많이 됩니다. 이걸 보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어때요? 여러분 나중에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6일이 절대적 바닥이었죠. 8월 6일날 만약에 이 리스크를 끌어안으면 굉장한 어떤 그 수익이 보장이 됐다고 봐야겠죠. 자, 요번에는 이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21일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수목이 참 투매를 하는데 그 수요일 날 투매가 나오죠. 5,700억 순매도라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3,000억 팔고 6,000억 가까이 투매를 하니까 다 놀래버리죠. 그런데 이때 잠재 대기 매도세가 상당 부분 이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링 클라이막스, 매도의 극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반전되는 거예요. 이런 수급 관계를 우리가 앞서 이제 원달러 환율,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선현물 간의 베이시스라고 하죠. 그 이제 우리가 콘탱고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투매가 나오는데 만약에 콘탱고의 반대가 백오데이션이거든요. 백오데이션 상태, 즉 백오데이션은 뭐냐면 원래는 현물보다 선물이 높아야 되는데 현물보다 선물이 낮죠. 그러면 그게 이제 백오데이션 상태인데 백오데이션 상태에서 투매가 나오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콘탱고 상황이었죠. 즉 현물보다 선물이 높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연성은 좀 낮았다. 즉 거꾸로 따지면 이제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죠. 그 정도로 보시기 바라고. 다음 차트는 이제 그 KMW를 제가 이제 그 차트를 뒤집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좀 이해를 돕고자. 지난주에는 제가 요거를 제가 깜빡 잊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KMW가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오르는 거예요. 원래는 8만원 고점을 찍고 이제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역과 역은 극과 극은 통하는 거죠.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거래가 3번이 터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근데 거래가 한 번 터지고 2번 터졌는데 한 번 더 터져야 돼요. 한 번 더. 그래야지 이제 매도세가 상당히 이탈이 되면서 그 새로운 어떤 그 상승 파동이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 이날이면은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수요일날이 거래가 제법 나오긴 나왔는데 앞에 거래 상투에 비해서는 일단은 적었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한데, 앞서 이제 우리가 초기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결자 해지 논리라는 건 뭐냐면
지금 KMW 혹은 OE솔루션이 여타 RFHRC, 뭐 서진 시스템 혹은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걸 끄집어내린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먼저 올라간 것들이 못 올라가는 주식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견인 효과가 작용하는데, 반대로 주가가 빠질 때는 이제 물귀신 효과가 되는 거죠. 먼저 KMW가 먼저 빠지면서 OE솔루션 끄집어내리고, OE솔루션이 빠지면서 뭐 서진 시스템, RFHRC 끄집어내리고 또 뭐 이렇게 등등 덜 빠진 종목을 끄집어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자해지 논리대로 이제는 내일 이후서부터는 KMW를 잘 지켜보셔야 돼요. KMW가 요번에 오르면 낙폭 과대기 때문에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는 거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KMW, 그 다음에 OE솔루션이 이번에 이제 반등 타이밍에 임박했다고 보고, 오르게 되면 좀 세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5G는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이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10월 달 고점 이후에 주가가 빠질 때 셀트리온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옆으로 지금 세워놓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특히 23일이죠. 10월 23일 날 이때 이 갭은 전형적인 돌파갭 혹은 급진갭입니다. 돌파갭이라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수급의 병목 구간이 해소되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격대죠. 대략적으로 한 35만원, 낮게는 한 34만원대 초반에서 35, 6만원대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고, 여기까지 최악의 여기까지 빠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안 오죠. 일단 뭐 매수 관점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매기가 집중이 된다면 시장의 판이, 바이오의 판이 이제 새로 짜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은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대부분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CMO죠. 위탁 생산하고 또 이제 자회사 에피스를 통해서 바이오시밀러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CMO라든가 바이오시밀러는 이익의 질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근데 분석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수요를, 매출을 추론하기가,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이제 우리가 공장 가동률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시면 됩니다. 내년서부터 또 많이 좋아진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IT 사이클, IT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요 이제 10년 설비 투자 사이클, 이제 주글로 파동은 삼성전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죠. 하여튼 희한하게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가 연결했더니 정확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10년 사이클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89년도에 주가의 최고점이었어요. 이때 1004포인트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989년도 4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확히 10년 후가 되니까 98년이죠. 왜냐면 9년이 포함이 되니까 그때 주가의 최바닥이 오죠. IMF, 그 전에 IMF가 터지고 98년도에 바닥을 짜고, 그 다음에 98년도에서 정확히 10년 후가 되면 2007년입니다. 그렇죠. 2007년도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리먼 사태. 그리고 2007년도에서 정확히 10년 후가 되면 2016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안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올라서 안 빠진 거죠. 뭐 포스코라든가 여러분들 뭐 조선철강 기계 한번 다 보세요. 다 박살이 났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상승 파동의 주역은 4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의 상승은 하락 파동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 상승할 때는 거품이 개입되는 거거든요. 무너지면서 이제 상승이라는 것은 하락 파동의 에너지원이 되고, 주가 하락은 또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 또 주가 상승은 또 하락 파동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고, 하락 파동은 또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지금 이거 만드는 중이에요. 뭐 정책적 독점기업, 이거를 전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표준화 독점기업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표준화를 이끌죠. 뭐 포더블 폰. 물론 이제 애플이 표준화 독점인데 제가 외국 기업은 다 뺐습니다. 더존 비지온 같은 것도 이제 표준화 독점기업이고, RFHRC도 표준화 독점기업이라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뭐 기술적 독점기업은 이제 특히 신약 바이오, 그 다음에 신물질, 신소재, 뭐 이런 등등이 되겠죠. 자, 그럴 시간은 없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서부터 보도록 하죠. 먼저 KMW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1.6% 정도,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한 52분 정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46,000원인데, 얘가 뭐 제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안 한다고 단정을 할 수 없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왜냐하면 투매를 겪었거든요. 지난주, 그러니까 우리가 KMW라든가 혹시 5G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투매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최악을 통과했다. 주가가
바닥을 알면 게임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투매를 거쳤기 때문에 상당 특히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팔세력들이 다 팔은 거거든요. 투매가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투매 연장선상에서 많이 팔았고, 그렇다면 이제 반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5G는 KMW 혹은 OE솔루션이 굉장히 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 세 가지 섹터를 하려니까 좀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자, OE솔루션도 일단은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어요. 물론 이 저점 대비 좀 더 빠졌지만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 여하튼간에 이번에 반등 보이면 OE솔루션은 굉장히 세게 KMW와 함께 굉장히 세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FHS이 보죠. 좀 아쉬워요. 오늘 한 4%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거래가 없어요. 아직까지 쫄아 있는 거예요. 그냥 자율 반등 정도로 봐야 되겠죠. 시장이 좋으니까 자율로 올라가는 정도로 봐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거래량을 최소한 한 100만 주 이상, 200만 주, 200만 주까지는 그렇고, 최소한 100만 주 이상 수반시키면서 양봉을 만들었다면, 이 5G는 같이, 우리가 뭐라고 할까, 집단성이 있어요. 집단성이.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죠. 그렇다면, RFHS의 온기가 KMW라든가 이제 OE솔루션 이쪽으로도 좀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이번 주 이번 주 청담동 강연에서, 리베라 호텔 강연에서는 이노와이어리스를 특집으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우리가 장비라든가 부품이 아니죠. 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매출이 거의 한 50% 가까이 되죠. 무선망 최적화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는 또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기질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노와이어리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이게 4G 시절에 2010년이었어요. 지금 10년 만에 사이클이고, 또 4G에서 5G로 넘어가는데 대략 10년 걸렸다고 보는데, 그때 주가가 4G 시대가 개막되면서 2010년도부터 11년, 12년, 13년까지 3년 동안 올랐어요. 연평균 성장률이 한 30% 이상이 됐죠. 이노와이어리스도 이제 그런 파동에 걸린다고 봐야 되겠어요. 자,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보면 굉장히 좋은 차트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보도록 할까요? 서진 시스템은 좀 양날의 칼이에요. 이게 사실 어떤 제품 포트폴리오가, 이 사업 구도가 5G도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하나? 네 가지인가 그래요. 잠시만요. 제가, 5G도 있어. 5G 있고, 그 다음에 폴더블폰 수혜죠. 알루미늄 부품, 힌지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은 또 매출이 굉장히 증등한다 그러고, 반도체 장비 부품도 있는데, 이 서진 시스템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 하는 회사인지 느낌이 확 올 겁니다. 이게 알루미늄 인got, 알루미늄 덩어리 만드는 회사예요. 그거로 이제 우리가 휴대폰 부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 우리가 함체라고 그러죠. 통신 장비, 박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도 만들고,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 반도체 장비 부품도 만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사실 서진 시스템. 그런데 이제 5G가 무너지면서 이제 같이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RF텍 하나 볼까요? 자, RF텍도 그냥 양호한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흐름 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죠. 삼성 바이오는 아까 봤죠.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투매가 2번 나오다 보니까 조회수는 크게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조회수도 좀 줄고, 특히 이제 구독자 수가 감소는 아니고 증가율이 많이 둔화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제 방송이 들을만 하시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고, 그게 아닌 분들도 계시죠.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하여튼 건승들 하셔야죠. 자, 삼성 바이오스. 괜찮습니다. 계속 매수 관점이고.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특히 강연장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단타 매매는 못해요, 사실.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잘하죠. 그런데 단타를 하면은, 알테오젠. 왜 이러죠, 이게? 이게 잘 안 맥히네요, 이게. 이거 좀 한번, 됐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16% 오르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한 150만 주 이상 넘어갔으면 저는 사실 단호하게 매도를 말씀드려요. 왜냐면 거래량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지금 현재 시간에 3시 조금 안 됐는데, 79만 주가 나옵니다. 아주 많은 거래량은 아니에요. 거의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래가 상투가 터지면은 일반적으로 그 다음 이후에 조정이 좀 깊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시장을 감안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틀 투매를 경험했어요. 경험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올리니까 당연히 매도세가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하죠. 거래가 좀 많은 정도. 아주 과다하면은 우리가 좀 팔아야 되겠지만 아닙니다. 이거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영웅이 될 수도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알테오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뭐 하여튼 뭐 포트폴리오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C제요. 이게 이제 할로자인이라고 세계 1위 업체가 있는데 그 회사보다 성능이 훨씬 좋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도 하죠. 허세팅 계열 글로벌 임상 3상에 이제 돌입해 있고, 죄송합니다. 2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ADC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죠. 물론 이제 아직 기술 초입입니다. 하여튼 그 항체 약물 결합체라고 하죠.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뭐 특히 SCM 관련해서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을 갖고 있죠. 자, 알테오젠. 그 다음에 젠백스를 먼저 보자. 젠백스는 과거에 그 뭡니까 예전에 췌장암 신약 그 임상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박살난 적이 있었죠. 2013년도에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시장 모두가 뭐 바이오 전문가들이 다 삼상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5만 원에서 만 원까지 그냥 다이렉트 돌파해 버렸어요. 이게 바이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제 바이오가 그 인고의 과정을 와신 상담했다고 봐야겠죠.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와신 상담 끝에 이제 새로운 또 성장 엔진들을 갖추고 있어요. 뭐 췌장암 치료 신약을 물론이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혹은 이제 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자료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 치료제 국내 3상이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국내 2상이고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국내 바이오 기업 최초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미국 임상 2상이 IND 승인을 받았다. IND 승인이라는 게 이제 임상 시험 계획이죠. IND 승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췌장암 말고 췌장암하고 이제 알츠하이머 얘기했는데 전립선 비대증 이 세 개의 강력한 어떤 성장 엔진을 갖고 있는데 지금 2상, 3상이기 때문에 연타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상상력으로 하는 상상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단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기대감을 가는 거고, 이 젠백스는 사실 2010년도에 바이오 최고의 종목이었어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면 일봉을 보면 요번에 투매 이후에도 안 빠졌어요. 특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수요일하고 목요일이거든요. 좀 더 짧게 볼까요? 그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투매가 나오는 환경, 특히 바이오도 뭐 박살이 났죠. 그런데 투매가 나오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으로 매도세를 제압했다라는 것은 매집이 잘 돼 있다는 것은 의미예요. 매집이. 그래서 뭐 요번 주 강의라든가 그 뭐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좀 특별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그 젠백스는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젠백스. 자, 그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한올 바이오파마는 이제는 매수 관점이에요. 지금 이틀째 올랐기 때문에 이제 눌림목을 활용해. 내일 정도는 시장 전반이 내일은 이제 마이너스권 나온다고 봐야겠죠. 이때 수급이 좀 꼬여버렸어요. 이때 좀 악재가 나오면서 꼬여버렸는데 요 11월 중순 정도 전후로 해서 역시 그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 관리가 잘 이루어졌죠. 주가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거래 바닥은 매도세의 소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도 이제는 됐어요. 이제 여물었고 역사의 고점이 이제 44,000원대인데 역시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고캠바이오 볼까요? 레고캠바이오도 오늘 좀 오르네요. 이거는 제가 이제 차기 주도주로 말씀을 드렸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뭐 지난주 그 투매가 나오면서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오늘 다시 양봉으로 만들어져요. 물론 이제 거래 수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자리는 좀 잡은 것 같아요. 레고캠바이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 그 레고캠바이오는 역시 그 ADC 기술이죠. 앞서 이제 우리가 알테오젠도 ADC 기술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초기 단계고 레고캠바이오의 ADC 기술은 글로벌 뭐 최강입니다. 최고 수준입니다. 4개 플랫폼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8개 제품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또 보유하고, 4개 플랫폼과 8개 제품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 ADC 어워즈에서 2년 연속 베스트 플랫폼 테크놀로지 부분에 선정이 됐다는 거죠. 그것도 가치예요. 우리가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HLB 같은 경우도 유럽 종양학회하고 미국 종양학회에서 베스트 논문상 받았다. 이거는 굉장한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레고캠바이오. 그 다음에 뭐 셀리버리 한번 보도록까요?
셀리버리는 이제 역으로 남들 빠질 때 이제 올랐어요.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많이 터져서 부담이 되는데 바이오 환경, 시장 환경이나 바이오 환경이 이때는 무너지는 환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사라마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그 전까지는 다 매수 관점인데 셀리버리는 우리가 어떤 시장 어떤 그 지표 역할로 그런 차원으로 지켜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바이오 환경이 또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T 섹터에서 삼성전자 시간이 벌써 25분이 25분이 넘어가면 이 저장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개파락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수도 있지 않냐. 하락 돌파갭이죠. 소멸갭. 소멸갭은 상승 파동에서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갭을 좀 메꿔주는 그런 모습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투매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이번 파동에서 신고가를 다시 돌파합니다. 보죠 한번. 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저는 뭐 돌파한다고 봅니다. 그런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정을 두려워하지만 조정에는 굉장히 어떤 뛰어난 핵심적인 시그널, 요소, 그런 것들을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이제 SF 반도체. SF 반도체를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고 SF 반도체를 좀 많이 갖고 계세요. 뭐 SF 반도체는 뭐 대체적으로 이때 우리가 뭐 유튜브 방송에서 있을 말씀드렸고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이때 추천을 했던 종목이죠. 수익이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갖고 가야죠. 이거는 뭐 더 추가 매수 관점입니다. SF 반도체. 이번에 투매 때문에 삼성전자가 돌파한다면 삼성전자 제가 천정이라고 그랬죠. 뭐 또 부연설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같은 건 TSMC 제가 그 역사 고점 돌파했잖아요. 그럼 TSMC가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올라간 것들 보니까 팹리스 회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반도체 후공정의 패키징 회사들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FA. 자, 이제는 차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박스 하단에서는 우리가 계속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익 IPS. 자, 원익 IPS는 이제 가격 조정이 아직 충분하진 않은데,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오늘 이제 보합인데요. 3850원인데, 이 그동안 오른 거에 따른 반동으로 조정을 받는 거예요. 자유 반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3만원 정도 전후, 뭐 3만원이 제가 보기엔 잘 안 깨질 것 같은데, 하여튼 3만원, 뭐 3만 100원, 200원 그 정도라면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구독자 수라든가 좋아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싫어요 이게 딱 나오면은 가슴에 막 꽂히는 것 같아요. 뭐 농담이고요. 그것도 받아들여야죠. 좋게 받아들여야죠. 너무 저는 솔직히 지금 주식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그 유튜브에 기대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함정들이 저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구독자 수라든가 좋아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원래는 그 전에 댓글 다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두세 종목만 갖고 좀 해달라. 종목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두세 종목 갖고 하는 거는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저희 회원들이 사실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저희 회원분들도 많이 다 알죠. 그러니까 제가 또 욕을 많이 먹습니다. 회원분들한테는. 자, 원익 머티리얼즈.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진세미킴. 지금 이제 지소미아가 이제 뭐 조건부 연장이 됐는데 국산화는 계속 이루어져요. 저는 이제 일본과의 이런 분쟁이 바둑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꽃놀이패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건 다 누리고 또 챙길 건 다 챙길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동지세미킴은 굉장히 훌륭한 회사입니다.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때 한번 팔았으면 하는데 그거는 제 실력이 솔직히 안 됐던 거고요. 자, 동진세미캠. 자, 마지막으로 이제 SKC 코롱피아이겠죠. 국내 사모펀드로 넘어왔죠. SKC 코롱피아는 파동상으로 굉장히 좋은 파동입니다. 다소 좀 지루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33,000원을 깰 가능성이 희박하고 33,000원 초반이면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오른 주식만 자꾸 눈에 강렬하게 들어와요. 왜 남들은 다 보는 것 같고 나는 못 보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종목 하나 선택하기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 중요한 거거든요. 명심하시기 바라고. 자,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